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텍스트 중에서 주제가 산업문화에서 지속가능한 문화로의 전환, 독일 헤르네시의 플로트만 할렘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이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게 되는 그 플로트만 할렘 문화센터는 과거에 그 광산 지역이었던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환경오염, 지금 시각에서 보면 환경오염과 관련이 좀 있었던 그런 산업지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공기를 생산했던 공장입니다. 여러분, 천공기는 뭔지 아시죠? 천공기는 뭡니까? 그 도로나 지면에 그 뭡니까? 구멍을 뚫는 거 있죠? 말뚝이나 드릴로 좀 딱딱한 집안을 뚫는 그 건설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 지면이나 안반 이런 데 구멍을 뚫는 그게 천공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공기를 생산했던 하이니히 플로트만 공장 건축물을 1980년대에 문화센터로 전환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공장 건축물을 없애려고 했지만 워낙 그 이 지역에서 상징적인 건축물이다 보니까 좀 이제 그 망설이고 있다가 해체하려고 하니까 그 시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도시의 그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지닌 이 건축물을 재활용하자는 시민들의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게 이제 계기가 되어서 원래 이제 천공기를 생산하던 이그 베르네시의 말하자면 그 경제와 복지를 거의 책임지다시피 했던 이 하이니히 플로트만 공장을 이제는 문화예술을 그 지역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을 생산하는 문화센터로 전환하자. 그래서 노동만을 알고 있었던 그 헤르네시 주민들의 어떤 지적인 풍요로움, 또 헤르네시의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 이 문화센터 지대 안에 혹은 바깥에는 보면 녹지가 조성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준비한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석탄을 채취하고 하니까 얼마나 그 공기 질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 지역이, 그죠? 그런데 이런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그런 지역을 청정지대로 녹지를 조성하면서 어? 그렇게 바꾸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곳이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플로트만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변화가 원래는 한정되었던 이 자연 자원을 고갈시키는 뭐 석탄 같은 거, 그죠? 이런 거를 오염을 야기하는 이런 산업 문화에서 이제는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을 위한 문화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이 생태적으로 유지가 자연보호 차원에서 유지가 가능한 그런 범위 내에서 사회적 발전 혹은 경제적 발전이 동반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 플로트만 할렘 문화센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지금 할 겁니다. 어, 이제 독일이 전쟁 이후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동독 서독으로 분단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서독을 여기서 독일 연방공화국은 서독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통일되기 전에 되는 거죠. 그래서 서독이 전쟁 이후에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임금도 이제 상승하고 그 자동 기술도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생산해 가지고 나중에 1960년대 중반쯤에는 1차 경제 위기가 왔고 70년대에는 또 유가 파동 때문에 기름값 상승 때문에 2차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그 이후에 기업들이 구조조정도 하고 또 기술화 조치도 취하고 또 해외 이전한다든지 이제 비싼 임금 이런 걸 그죠? 좀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해외 이전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일
내에서 실업률이 또 이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제 에너지를 전환할 때 독일의 원래 경제 부흥의 제일 1등 공신이 석탄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석탄은 알다시피 과거에 경제 발전 초창기의 산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석탄 산업은 거의 퇴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철퇴를 맞은 이유가 자연 친화적이지 못한 분야고, 이게 결국은 우리 생명과 웰빙과 관련 지으면은 완전히 반대되는 산업 분야니까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 석탄이 이 경제 부흥의 1등 공신이었지만 이제는 그 뒤에 석유나 천연가스로 바뀌게 되면서 대량 실업자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50년대 말에 석탄 사용률이 거의 50% 가까이 됐는데 70년대로 넘어오면서 한 10% 가까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50%에서 10%로 감소되고, 석유 사용량은 오히려 60%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이제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되고 또 기술화가 되면서 산업 구조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독일을 경제 부국으로 이끌었던 광산 산업, 그리고 철강업, 뭐 기계 제작, 이런 산업들이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고, 그래서 1974년쯤에는 실업률이 그 당시만 해도 3.3%였는데 1987년, 88년에는 15%까지 실업률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전자 기술이 기존의 산업 노동자들을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뭐 광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마이크로 전자 기술에 취업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공업 지식과 노동자 문화 같은 개념들은 이제 사라지고 서비스업, 컴퓨터, 이런 게 이제 사용되는 기술 시대가 이제 도래했으니까 제3차 산업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4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가치의 전환은 68 학생운동, 68 혁명 이후에 다양한 분야에서 또 다양한 세력에 의해서 대한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된다. 이 지금 가치 전환이 일어났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겠죠. 그래서 70년대에는 이런 파괴된 자연 환경을 다시 복구하자는 환경운동, 또 생명체의 연계와 우리 인간과 더불어 같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태운동, 또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 태도를 이제는 육식을 줄이고 이렇게 환경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런 소비 방식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생활개혁운동이라든지, 또 제3세계와 연대해야 된다는 공정무역운동, 요즘 뭐 공정무역에 의한 그런 제품들 사람들이 많이 사주고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자연 친화적인 그런, 그리고 노동력도 가난한 사람들, 제3세계 뭐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공정무역운동에 이제 동참하자는 거죠. 또 그리고 옛것을 되살리자는 재생운동, 엘리트 중심의 고급 문화를 거부하고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문화, 그러니까 결국 민주주의 문화도 민주주의화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회문화운동이 번진 겁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쿨투어 폰 알렘 퓨 알레, 쿨투어가 영어의 컬처거든요. 문화인데 폰 알렘, 모두에 의한, 영어로 치면 of all입니다. 또 퓨 알레, 영어로 치면 for all입니다.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그런 문화. 엘리트 특정 계급만 누리는 문화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 민주주의를 외친 사회문화운동이 이제 더 많은 민주주의에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또 그 당시 다행히
서독 정부도 빌리 브란트 정부가 이런 방향을 지향하는 그런 여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센터 건립을 활성화하고 도움을 많이 줬죠, 이 정권이. 그래서 이러한 운동이 주로 이제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신좌파 쪽에 있는 젊은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주도를 했고, 그래서 옛날에 방치되어 있던 옛 산업체 건물들을 이렇게 사회문화센터로 개조하는 겁니다. 그냥 폐기해버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 어떤 경제를 이끌었던 상징적인 그런 공장이고 산업체였는데, 지금 이제 사용이 안 된 데가 그냥 폐기하는 것보다는 그 주변이, 공장이 보통 들었을 때는 주변에 다양한 여건이, 공장이 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거기에 공장이 생기게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리적 위치가 좋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민들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위치니까, 주변에 또 예전에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도 많이 살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건축물들을 사회문화센터로 개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다시피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독일의 경제를 과거에 이끌었던 산업체 건물들이 대부분 그 당시의 건축 기술을 대표하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이었으니까 예술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건축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산업체 건물이 주로 교통이 좋은 도심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이러한 건물들의 보통 수송단지가 같이 딸려 있으니까 도심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노동자들의 거주지가 공장 근처에 주로 있으니까 여전히 그 지역이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할 때 이 신좌파 젊은이들이 기존의 노동자 거주구에게 여전히 노동자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걸 이제 고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급 의식이 사라져가는 그 독일 사회에서 자신들이 노동자 계층을 대변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신좌파 세대가, 그래서 전후의 경제 부흥사에서 개인의 능력에 따른 대가를 받았던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경험을 해보니까 계급 투쟁이나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를 많이 하면 오히려 자기들의 노동시간을 빼앗기고 복지가 감소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회가 오히려 이제 점점 균등해지고 있다는 것도 자기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후 경제 부흥의 사회에서는 이 노동자 계층이 소외되거나 노동 착취라는 그런 이제 옛날 같은 그런 인식은 이제 많이 없어졌고요. 실제로 이제 독일에서는 그런 경향이 거의 사라졌거든요. 노동자를 가장 중시하는 국가가 독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좌파 지식인들이 반자본주의와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그런 쪽으로 이제 저항운동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징으로 노동자들이 원래 일했던 일터인 공장을 개조해서 사회문화센터로 재활용하면서 이 노동자와 그 자녀들을 이 문화센터로 오도록 유도한 겁니다. 반면에 그 이제 60년대에 그 서독이 경제부흥 시대에 태어나 가지고 탄광이나 이런 곳에서 일했던 뭐 또 철강업에 종사했던 그런 노동자들, 이런 노동자들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 그죠? 그 세대들은 지역의 중심지에 방치되어 있는 그 산업체 건물들을 이 자기들의 선배 세대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즉, 이 세대는 도시를 대표했던 산업체 건물 자체에 오히려 매력을 느꼈고, 그 건물의 과거, 또 그 건물의 역사에 대해서, 그 건물의 어떤 역사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이걸 어떻게 재활용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좀 여유롭게 성장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가 옛 산업체 건물들을
산업 문화유산으로 이제 생각하고 오히려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회문화운동과 생태운동, 재생운동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뜬 겁니다.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는 거 이제 깨달은 거죠. 지속가능성에 대한 단어는 밑에 설명되어 있지만 우리가 다른 수업 시간에도 한번 다뤘죠. 이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은 처음 사용된 것은 1987년에 환경과 개발을 위한 세계위원회가 그 보고서에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로 처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92년에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세계에 공표되었는데 이 개념은 미래 세대의 삶의 기반이 되는 자연과 자연자원을 계속 보장하면서 현재의 발전도 꾀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자연을 파괴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유지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야 된다. 자연을 무한정 개발하고 무한정 개발하다 보면 자연 파괴로 인한 그 불이익이 결국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지구의 기온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고, 지금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도 예전처럼 춥지도 않고, 그죠? 또 한쪽에서는 홍수, 한쪽에서는 가뭄, 이런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게 지금 지구가 우리 사람으로 치면 결국 몸살을 앓고 병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인간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한테 다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이 표현이 결국 생태적으로 지탱이 가능한 그런 범위에서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생태적 지탱이 불가능한 범위, 이런 지탱을 할 수 없는 초월하는 그런 범위에서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면 결국 우리 인간이 망한다는 거죠. 살 수 없는 지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지속 가능한 문화는 결국 과거와 현재의 소통에 의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미로 지금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 젊은이들이 인식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경향은 특히 독일 경제를 이끌었던 과거에 그 중공업 단지가 많이 밀집된 곳이 독일의 루르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유럽에서 당시 산업의 중심지가 루르 공업지대가 많이 배웠는데 요즘은 그런 거 세계사나 이런 데서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루르 지역에서 발발했는데, 그래서 이 루르 지역에 보면 단순히 산업문화유산을 재생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루르 지역을 녹색의 정원도시로 이제 탈바꿈시키자는 그런 어떤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국제건축박람회, MC파크 프로젝트라든지 루르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녹색의 정원도시로 이제 발전시키자, 이렇게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텍스트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이 헤르네시의 플로트만 할렌 문화센터도 과거에는 광산산업을 위해서 전공기를 생산했던 그런 하이니히 플로트만 회사를 1980년대 중반에 문화센터로 전환시킨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헤르네시가 그 폐쇄된 공장을 해체시키려고 하다가 아까 말했다시피 도시의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지니고 있는 이 공장 건물을 되살려서 재활용하자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텍스트에서는 이 루르 지역의 여러 프로젝트 중에서 플로트만 할렘 문화센터를 연구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센터의 설립 목적이 다른 사회문화센터들처럼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닌 옛 공장을
재생시킴으로써 아까 말했던 지속 가능한 문화로 잘 바꿈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좋은 모델,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플로트만 할레는 신세대가 구세대의 생각이나 생활 방식 등에 대해서 다시 자기들이 되짚어보고 과거와의 소통을 통해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현재를 넘어서 미래로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 탄생한 문화센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산업문화의 재생이나 재활용을 위해서 뭐 공모전도 열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받으려고 공모전도 개최하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플로트만 할렘 문화센터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는 별로 없는데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도 예전에 그런 공장 지역이나 대표적인 어떤 산업 지역이지만 지금은 이제 활용 가치가 없는 그런 폐 건물이나 이런 곳을 이렇게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사회문화센터, 사회문화운동, 산업문화 재생운동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바꾸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은 또 비용이 아주 저렴하고 무료 아니면은 거의 저렴한 비용이거든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한번 우리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주제를 선택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잠깐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플로트만 할렘 문화센터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나이따미 나이위대요. 유튜브 선전이 조금 있고 In den denkmalgeschützten Flottmannhallen wurden einst mächtige Bohrhämmer für den Bergbau in der ganzen Welt gefertigt. Heute befindet sich dort ein Zentrum für Theater, Musik, bildende Kunst und Sport. Vor den Hallen mit ihrem restaurierten Jugendstiltor lädt ein Skulpturenpark zum Spazieren ein. 이용이 되는 겁니다. 다른 영상
자, 그리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영상입니다. 대략 한 20km 정도입니다.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Im Bergbau, also auf den Zechen unserer Gegend, hat man, obwohl alles schon sehr vielseitig angelegt war, natürlich nicht alle Werkzeuge und Maschinen selbst gefertigt. Dafür gab es Zulieferer. Ein wichtiger Bergbauzulieferer waren die Flottmann-Werke in Herne. Aus einer alten Fabrik dieser Flottmann-Werke gingen 1986 die Flottmann-Hallen als Kultur- und Veranstaltungszentrum hervor, die mittlerweile ein Teil der Route der Industriekultur sind. Das Baudenkmal ist übrigens eine Spielstätte der Ruhrtriennale. Im weitläufigen Außengelände ist ein Skulpturenpark angelegt und auf dem Gelände ist das Flottmann-Tor, eine historische Sehenswürdigkeit im Jugendstil, zu bewundern. 그런 어떤 예술 활동 영상도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변 환경을 보여주죠. 녹지나 이 숲이 많습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20km 주변 전체 20km까지가 이 플로트만 할렌에 다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넓은 지역을 여러 가지 이제 아마추어 예술가들도 설치 예술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문화센터에서 뭐 초청 공연 이런 거 하면은 또 가서 볼 수 있게 해주고 어쨌든 이 주변에 노동자들 그죠? 좀 아무래도 좀 가난한 노동자들이 많겠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고려했다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우리가 봤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다음 수업 영상 때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 영상을 준비를 할게요. 자, 다시 우리 텍스트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런 1970년대에 이런 아까 말했다시피 모두를 위한 문화, 이런 문화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런 개념으로 이제 확장이 되어서 이런 산업 문화를 포함시킨 인물이 헤르만 글라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73년에 뉘른베르크에서 사회문화센터 콤을 설립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발표한 저서 중에 여기 나오지만 미학적인 것의 재획득, 새로운 사회문화의 관점과 모델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노동의 사라짐, 새로운 활동사에 대한 기회들. 이런 책에서 문화를 통해 사회가 민주화되어야 한다. 문화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라즈가 지금까지 그 기존의 엘리트 지배 문화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방향을 전환해서 다양한 형태로,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 문화라든지 포켓 오페라나 어린이 극이나 이렇게 실제 주변에서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그런 다양한 장르, 다양한 문화를 우리가 실행해서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균등한 기회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트만 문화를 향유할 게 아니고 여러 문화 예술 프로그램이
이런 사람들한테 제공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글라즈가 기존의 고급 문화처럼 문화를 단순히 소비해서는 안 되고, 아까 말했다시피 모두를 위한 문화가 돼야 한다. 이게 시민의 권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글라즈가 주민들 모두가 편히 방문할 수 있는 도시 각 지역에 이런 만남의 장소, 소통의 장소로 설립한 게 쿨투어 라덴. 원래 독일어로 라덴 하면 이게 가게란 뜻이거든요. 쿨투어는 영어의 컬처입니다. 문화 가게입니다. 그럼 왜 센터를 안 하고 가게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은 좀 더 친근성을 강하기 위해서입니다. 문화센터라는 표현 대신에 이런 어떤 문턱을 낮춘다는 의미로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점이나 가게 이런 표현이 좀 정겹죠. 도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게라는 이 단어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 가게를 이렇게 새로 건축할 필요가, 새로 건축하면 돈이 많이 들고, 그죠? 그 또 용지도 따로 구입하려면 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옛날 그 지역을 대표하는 공장 지역에 하면은 용지 비용은 없죠. 그죠? 없고 오히려 리모델링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여러 곳에 있는 산업체 건물들을 개조해서 사용하면 구역을 정비하는 효과도 있고, 그걸 이제 폐 건물을 없애려면 또 철거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구역도 정비할 수 있고 그 지역의 활기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라즈가 이렇게 훼손되고 이제는 쓸모없어졌지만, 그렇다고 철거하고 부숴버리기에는 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공장들을 주로 산업문화라고 칭했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문화라는 것이 옛날에 그 노동자층의 일상생활 혹은 일상세계를 이런 문화 역사와 연계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층의 어떤 물질적 유산을 그냥 없애지 말고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해야 된다.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글라즈가 1950년대 후반부터 이 노동자의 자기 인식이 이제 변하니까 계급 의식도 점점 사라지고, 또 정당들도 노동자를 위한 정당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이런 노동자 정당들이 더 이상 노동자라는 개념과 연계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산업 문화가 노동자 문화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가치가 전환된 겁니다. 그래서 글라즈는 이런 사회의 이런 역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산업 문화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글라즈가 아까 말했다시피 모두를 위한 문화로 이렇게 문화 개념을 확장을 해서 이러한 확장에 산업 문화를 포함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를 재활용함으로써 아까 말했다시피 그 도시의 정비까지도 이뤄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문화 운동은 혹은 산업문화의 재생 운동은 주로 젊은이들이 아까 말했던 신좌파 젊은이들이 이제 주도를 했는데, 이 글라즈의 산업문화라는 개념 하에서 기업과 기술의 역사라든지 노동자 운동과 노조의 역사라든지 기업가의 어떤 비옥 그래픽, 그러니까 전기죠. 또 노동자와 기업가의 생활 습관, 이런 걸 다 연구하면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런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현상을 옛날에 그런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현상을 이제 새롭게 해석해서 지나가 버린 옛날이지만 그 당시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가치를 평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산업 문화를 좀 더 확장된 문화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신좌파 젊은이들이 1970년대에 과거에는 계급의식의 상징이었던 옛 산업체 건물들을 이제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상징하는 거죠. 이런 옛 산업체 건물들을 문화센터로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문화활동에 참여시키게 하는 그런 사회문화운동을 펼친 겁니다.
그러면 80년대에 와서는 사회문화운동에 동참한 젊은이들이 옛 산업체 거기에서 노동을 했던 산업노동자들의 일상문화와 노동문화를 이제 조명해보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체험하지 못했던 이 옛날의 그 산업노동자들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도 자기들이 한번 다시 만들어내고 부대를 위한 역사적 지식도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죠. 보존도 하면서 건물은 이제 문화센터로 이제 바꾸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 덕분에 어쨌든 1980년대에 산업 노동자들에게 그 존경심을 표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었고요. 또 노동자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그죠? 그래서 1980년대 이 사회문화운동은 이제는 설마 없어졌지만 이 산업체 건물들을 재활용하면서 그 공장에서 일생을 보냈던 그 산업노동자들의 인생이 재고되는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또 그 고향의 역사를 고찰하는 기회도 만들어지고, 그죠? 뭐 하나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옛날 거면 무조건 낡은 것이라 해서 다 뭐 갖다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죠. 그 중에서 물론 버릴 건 버려야 되지만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 보존하면서 좀 더 새로운 내용을 보충해서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시민들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문화센터, 얼마나 발상이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참, 이런 사례는 우리가 좀 배워서 우리도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론 그런 의도로 제가 또 이 텍스트를 제가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고 있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사회문화운동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방치되었던 산업체 건물들을 재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유행처럼 트렌드가 됩니다. 그래서 산업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지니까 시민대학이라든지, 우리도 지금 평생교육원이나 이렇게 있지만 독일이 이제 이 평생교육원이나 시민대학의 원조인데, 이 시민대학과 여러 연구소, 문화예술가, 역사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석탄이나 철강이나 섬유 공장에 있었던, 지금은 이제 좀 사양길에 접어든 그런 산업, 그죠? 옛날에 그런 공장에 있었던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고, 또 옛날 광부들도 초청해서 인터뷰도 해보고 이런 걸 책으로 출판도 하고 그렇게 관심을 많이 끈 겁니다. 또 문학 쪽에서도 사회문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인 1968년에 이미 그 작가 중에 이제 에리카 룽이라는 사람이 이 과거 루르 지역의 광산 그 광부를 폐쇄함으로써 실업자가 된 광부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 광부의 삶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오트로프 프로토콜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루르 지역의 경제를 넘어서 독일 경제의 중추 역할을 했었던 과거의 그 광부들의 생활상을 기록한 일종의 다큐멘터리 문학입니다. 다큐 문학이 또 유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우리가 살 때 독일에 우리가 광부나 간호사들이 많이 파견 가서 거기에서 벌은 외화를 우리 공료로 또 송금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많이 귀국했지만 귀국 안 하고 독일에 계속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죠?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1970년대 사회문화운동이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이런 사회문화센터로 이렇게 다바꿈해서 옛 공장들을 재생하고, 또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을 이런 문화예술을 통해서 사회로 편입시킬 수 있고, 그래서 노동자들과의 연대의식을 이렇게 나타냈다고 보면, 1980년대에는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살려서 그것을 후세대한테 알려주고, 또 그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문화로 전환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의 역사에서 등한시할 수 없는 상징적인 옛날의 그 산업체 건물들, 그렇지만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방치하고 있거나 아니면 해체를 해야 되는데 해당 정부들도 이 해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선뜻 하려고 하니까 좀 망설여지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최대로 활용해 가지고 산업문화유산을 재활용하자는 게 이제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출판물이나 다큐멘터리 영화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요. 또 사진이나 그림 전시회도 열리고 여러 시너지 효과도 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작업들이 그 당시에 광산업과 철강업 중심의 루르 지역의 과거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플로트만 할렘 문화센터도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는 이 플로트만 할렘 문화센터가 탄생하면서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지금 시간을 보면 아마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그렇죠. 42분, 45분 다 돼가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동영상을 이제 문화센터를 전환하고 나서 거기서 어떤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뭐 공연 같은 것도 물론 비싼 뭐 대중가수 이런 사람들은 초청 안 하겠죠. 그죠. 아마추어 예술가나 아니면 이름이 알려져도 뭐 돈보다는 또 다른 데 의미를 두고 공연을 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겠죠. 예술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짧게나마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아이니 플로트만 천공기 생산 공장이 이렇게 플로트만 할렘 문화센터로 전환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